여러분들은 호두까기 인형을 아실까요? 독일 E.T.A. 호프만이라는 작가의 동화인데 동화보다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 들어간 발레 무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두까기 인형이 알게 모르게 디즈니에서 실사화되고 다른 PC 논란이 있는 영화들과 달리 논란조차 되지 못한 채 망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노문입니다.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 불편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대체 뭘 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영화입니다. 디즈니 실사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기존 작품을 실사로 잘 살린 케이스인 미녀와 야수, 말리피센트와 어떻게든 PC주의를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이나 인어공주, 백설공주 정도를 들 수 있죠. 호두까기 인형의 경우 디즈니 2D 애니메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으로 실사화라고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동화를 실사화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원작에 대한 존중도 부족하고 PC주의를 옹호한다고 하기에는 그 인물들의 배치나 인종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하게 만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영화였습니다. 그나마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훌륭한 클래식 BGM과 발레극을 제외하면 쓸데없이 PC한 부분을 챙긴 등장인물과 빈약한 서사와 엉망인 개연성이 이 영화를 소리소문 없이 망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들을 아시려면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이 어떤 내용인지 아셔야겠죠? 이후로는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클라라가 어머니의 유산을 통해 4개의 왕국에 있는 세계를 방문하여 그 세계를 구해내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클라라가 받은 선물은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퍼즐이었고 클라라는 이가 자신의 대부 드로셀마이어가 맞는 것임을 알고 파티에서 드로셀마이어를 찾아가죠. 드로셀마이어는 이를 보고 클라라의 어머니를 떠올리는데 클라라에게 아버지의 감정도 헤아려달라는 조언을 남기고 부엉이에게 클라라를 도와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클라라는 드로셀마이어가 선물로 이어지는 끈을 연결해 두었기에 드로셀마이어의 선물을 받기 위해 이를 따라 한 서론에 도착합니다. 선물은 클라라가 찾던 퍼즐의 열쇠였는데 한 생쥐가 이 열쇠를 들고 도망치며 이를 쫓던 클라라는 한 병정으로부터 현재 자신 있는 세계가 런던이 아님을 듣게 되죠. 이 병정 호프만은 왕국의 유일한 호두까기로 크리스마스 트리 숲을 수호하고 있었으며 클라라의 플레임, 클라라 스타바움을 두는 호프만은 현재 4개의 왕국을 다스리는 여왕 마리 스타바움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채는데 이에 자신의 어머니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 클라라는 호프만의 호의를 받으며 4번째 왕국으로 향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쥐를 발견한 클라라와 호프만은 이를 쫓지만 이 과정에서 쥐들의 왕에게 클라라가 노려지게 됩니다. 쥐들의 왕에게서 도망가던 이들은 현재 4번째 왕국으로 불리는 오락의 나라의 정령이었으나 다른 왕국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더진저 영역으로 가게 되었고 열쇠를 주겠다는 마더진저에게서 도망가 왕국에 도달하죠. 이 4개의 왕국이 있는 세계의 정령인 꽃의 나라의 호손, 눈송이 나라의 시버, 사탕 나라의 슈가플럼은 여왕인 마리의 딸인 공주 클라라를 반기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여왕 마리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을 몰랐고 클라라가 이들을 구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죠. 슈가플럼은 드로셀마이어의 시계를 통해 이 세계의 시간은 현실 세계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는 것을 알려주며 클라라를 새로운 여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클라라는 정식적으로 4개의 왕국의 대신들 앞에서 마리 스타바움의 딸로 소개되며 새로운 여왕으로 올라서죠. 슈가플럼은 마리가 마더진저의 악행을 막아왔으나 지금은 마리가 사라졌기에 클라라가 마더진저를 막아야 하며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리가 남겨준 고장난 엔진을 작동시킬 열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이 엔진의 열쇠는 클라라가 가진 퍼즐과 같은 열쇠를 사용하였고 쥐들이 가져간 이 열쇠를 클라라는 자신이 직접 찾으러 나섭니다. 그렇게 4번째 왕국에 도착한 클라라는 병사들과 떨어져 쥐들에 의해서 마더진저를 만나게 되는데 마더진저는 클라라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마리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클라라는 이런 마더진저를 믿지 않고 열쇠를 빼오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클라라는 이 열쇠를 자신이 가진 퍼즐에 끼워 넣었는데 퍼즐은 특별할 것 없는 오르골이었고 이에 실망한 클라라는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호프만의 설득에 열쇠를 왕국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기계를 작동시킨 슈가플럼은 인형들을 병사로 만들었고 사실은 마더진저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슈가플럼에 의해 추방된 것이 밝혀지며 슈가플럼은 자신들을 버린 마리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이 4개의 왕국을 지배하여 새로운 여왕이 되려던 것이 밝혀지죠. 슈가플럼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클라라와 호프만은 그곳에 호손과 시버 또한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클라라는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였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호프만을 탓하는 모습을 비추는데 이후 어머니가 준 오르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클라라는 호프만에게 사과하고 둘은 감옥에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때 이들의 옆에 나타난 쥐를 미끼로 한 클라라는 호프만을 4번째 왕국으로 파견하고 엔진실에 숨어들죠. 마더진저는 호프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기계를 타고 성으로 향하고 쥐들의 왕과 호프만은 오락의 왕국에 찾아오는 병정들을 막으며 마더진저는 슈가플럼이 있는 엔진실로 숨어드는데 성공합니다. 병정들을 물리쳐가던 클라라와 마더진저였지만 클라라를 숨겨주기 위해 마더진저가 잡히게 되고 이때 기계장치를 조작한 클라라는 마더진저를 구하기 위해 슈가플럼의 앞에 나타나죠. 클라라는 진정한 여왕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백성을 위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자세를 가진 채 기계장치의 각도를 바꾸어 슈가플럼을 인형으로 만들고 이들에게서 승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4개의 왕국은 호손, 찌버, 마더진저의 3정령 체제로 평화를 되찾고 클라라는 호프만을 자신의 칭의기사로 임명하며 4개의 왕국을 떠나갑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클라라는 파티장으로 돌아와 드로셀마이어를 만나고 드로셀마이어로부터 어머니의 가장 큰 선물이 자신이었음을 듣게 되죠. 아버지를 찾아간 클라라는 자신이 이기적이었다며 사과를 건네고 아버지 또한 클라라에게 사과를 건네며 두 사람은 어머니의 오르골에 맞춰 춤을 추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런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의 유일한 장점이 바로 훌륭한 클래식 BGM과 발레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경우 원작 동화, 발레 무대 2가지로 유명하고 이 둘은 스토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원작 호두까기 인형의 스토리의 경우 말이라는 아이가 드로셀마이어에게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는데 이 호두까기 인형은 과자나라의 왕자였고 과자나라는 쥐왕국과의 전쟁으로 몇 가지 저주를 받고 말죠. 이 과자나라의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호두를 먹은 사람의 공주를 치료해야 했고 드로셀마이어의 조카라고 소개된 왕자가 이 호두를 먹고 공주를 치료한 대신 호두까기 인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호두까기 인형이 마리가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이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쥐들과 호두까기 인형이 싸우는 걸 마리가 도와주며 생쥐들에게 잡혀간 왕자를 구하기 위해 생쥐굴을 향했고 드로셀마이어에게 받은 칼로 이 생쥐왕을 물리치고 왕자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두 사람은 이후 과자나라에서 결혼하며 원작은 마무리됩니다. 이는 상당히 어둡고 전투라는 장면이 많기에 발레와는 맞지 않아 발레의 경우 마리가 아닌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들이 전투를 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이후 모험과 전투는 모두 제외하고 왕자로 돌아오면서 과자나라와 눈송이 마을에서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는 스토리로 이 모든 스토리는 꿈이라는 설정으로 발레 문배가 마무리되는 활극으로 변경하였죠. 영화에서는 이런 두 호두까기 인형의 서사를 섞고 오리지널한 스토리를 더한 느낌의 서사를 보여주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클라라로 발레 무대의 주인공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이름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 원작 호두까기 인형과의 연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는 발레에 대한 오마주라는 형식으로 중간중간 발레극에 사용되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파티 장면에서는 이에 맞춰 인물들이 춤을 추거나 실제 발레 공연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해 익숙한 발레 무대와 원작 이야기를 모두 연상시키는 좋은 연출을 보여주었죠. 특히나 발레 무대에 대한 오마주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왕국의 중심에 도착한 클라라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발레 공연을 보게 되고 이 발레 공연의 내용은 어머니인 마리가 이 세계를 발견하는 과거 서사에 대한 부분, 딸인 클라라가 모든 왕국을 돌아다니며 환대를 받는 부분, 쥐 왕국과의 싸움을 그리는 부분으로 실제 발레 무대의 마지막 4막을 제외한 1에서 3막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음악이 중심이 되는 스토리씬의 경우 뮤지컬 형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의 경우 이를 실제 발레 무대와 동일하게 맞춰서 관객들로 하여금 발레를 본 관객은 발레를 떠올릴 수 있게 발레를 본 적 없는 관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자체의 오리지널리티를 살렸다고 볼 수 있죠. 저는 뮤지컬이나 연극에 대해서는 시체 관객을 강요당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보러 가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을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치 발레 무대도 함께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정말 만족한 부분이었고 후스랄 스토리와 개연성, 쓸데없는 PC 때문에 오히려 원본 발레 공연을 꼭 보러 가고 싶어지기까지 하였기에 이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원작 동화, 발레 공연 2가지 버전을 섞음에 있어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제 발레 공연을 작중에 삽입하는 것으로 발레를 본 관객과 본 적이 없는 관객들 모두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장점을 가진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앞에서 언급한 장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장점들이 명확하고 끔찍한 영화인데 가장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쓸데없이 PC한 부분을 챙긴 등장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PC하다는 말은 정치적 올바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표현을 지향하려는 사회적 운동이나 신념을 의미하는데 해상만사가 그러하듯 번지르르한 표현을 들먹이면서 남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부류들 중 하나가 저는 이 PC주의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앞에서 언급드린 디즈니의 인어공주와 백설공주의 실사화이죠. 이 영화에서는 이 PC주의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 바로 호두까기 인형인 사람, 심지어 흑인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런 변화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원작과 이야기의 흐름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애초에 원작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왕에서의 호두까기 인형은 이야기 최후반부 왕자로 돌아오는 부분을 제외하며 대부분 실제 인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영화에서도 장난감 병력들을 슈가플럼이 인간 사이즈로 변신시킬 때는 이들 모두 장난감과 같은 질감을 가진 상태로 부활하였기에 애초에 호두까기 인형은 인형 그 자체로 등장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왜 굳이 원작에서 왕자로 등장한 호두까기 인형을 공주님을 모신 후 호위기사로 등장시킨 것인지 적절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 중반부에 호두까기 인형이 왕자로 돌아오는 발레 공연을 기준으로 하여도 호두까기 인형은 왕자라는 직위에 있기에 이는 공주로 등장한 클라라의 포지션을 겹쳐버리고 말죠. 이로 인해 호두까기 인형의 호프만이 작중에서 보여준 행적은 초반 클라라를 왕국 중앙의 궁전까지 호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이 세상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 이후 삼정령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런 역할이 모두 슈가플럼에게 넘어가고 계속 옆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중반부 열쇠를 찾는 클라라를 설득하고 감옥에서 클라라의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줄 조력자 역할로 넘어가죠. 마지막에 최후반부에 와서는 쥐들의 왕과 함께 오락의 왕국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야기 내내 호두까기 인형으로서의 활약을 하는 것이 아닌 클라라의 기사단장 호프만으로만 등장합니다. 이 모든 역할은 클라라를 띄워주기 위한 역할에 지나지 않기에 제목을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이 아닌 클라라와 4개의 왕국을 하여도 무방할 정도인데, 여기에 더해 저는 굳이 호프만을 흑인으로 설정했어야 하냐 라는 질문도 던지고 싶어집니다. 이야기의 주역들 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모두 백인으로 등장하고, 원작 동화는 독일의 ETA 호프만, 발레 공연을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가 제작하여 흑인으로 등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캐릭터인데 마치 PC를 해야 하기에 호프만을 굳이 흑인으로 등장시킨 느낌이 들죠.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영화가 페미니즘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서 든 생각인데, 궁전에서 등장하는 삼정령, 호손, 시버, 슈가플럼은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등장하지만 정작 호손과 시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슈가플럼이 메인 악역으로 활약하죠. 심지어 이를 막아서는 메인 인물은 마더진저와 클라라로 마리 여왕을 포함해 여성들만이 이야기에서 필요한 메인 요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편으로 등장한 호프만과 쥐들의 왕은 남성임에도 조력자로 등장하였고, 마더진저를 똑같이 경계하던 호손과 시버는 왜 속사정을 몰랐는지 영화는 그 개연성을 부수면서까지 마치 남성을 보조 혹은 쓸모없다는 듯이 어디까지나 그 곁다리 역할만으로 등장시키는데, 이에 대한 서사도 망가져 있어서 PC 페미니즘이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선정한 인물들의 인종이 서사와 겹쳐지면서 발생하는 이상한 시너지가 너무 신경 쓰였는데, 백인 여성 둘이 왕의 자리를 돌려받기 위해 활약하는 사이 하인인 흑인 남성과 쥐가 함께 페어가 된 오락의 왕국에서 이들의 뒤치다거리를 한다. 이게 저만 그림이 안 좋아 보이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백인 여성이 쥐와 함께 페어에서 자신 뒤치다거리를 하는 흑인 남성을 부리고 이가 옳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것 같아 PC주의를 표방한 영화 인가? 라는 의심이 들게 만들 정도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상한 그림이 보이죠. 여기에 중반부 감옥에 갇힌 클라라가 너가 왕국에 오자고만 안 했어도 열쇠는 안 넘어갔다, 난 집에 간다고 했다 라고 호프만을 탓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과하는 클라라의 어이없는 모습까지 더해져서 호프만은 호위기사가 아닌 감정 쓰레기통이자 클라라에 부활하는 시선이 생겨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되고 말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와 같이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메인이 되는 인물이 호두까기 인형 호프만이 왜 인간, 그것도 흑인으로 등장한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는 데에 더해 이로 인해 백인 여성이 쥐와 함께 다니는 흑인 남성을 부하로 둔다는 상당히 그림이 이상한 부분까지 연출하여 PC한 등장인물들이 오히려 영화를 보는데 PC인가 아닌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역할을 맡아 왜 이런 설정으로 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연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PC한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빈약한 서사와 엉망인 개연성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더욱 짜증이 몰려오는데, 저는 이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스토리를 처음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끔찍한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런 거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왜 왕국을 4개로 나누어 놓았을까요? 이 세계는 총 4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통치하는 것이 말이었다 라는 설정이 원작과 연계되는 것이기에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호손과 시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꽃의 나라의 정령 호손과 눈송이의 나라의 정령 시버는 초반 슈가플럼과 함께 마더진저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럼 이들은 슈가플럼과 같은 직위에 있는 통치자 포지션인데 슈가플럼의 계획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애초에 마더진저가 쫓겨난 타당한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도 없고 그저 슈가플럼의 증언만으로 모든 걸 설명되었는데, 호손과 시버가 이에 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슈가플럼과 동일한 지위에 있을 정도로 강한 전령인 그들은 왜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으로 온 것일까요? 이를 들으시고 아니 병정들이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하니까 거기에 당하는 거겠지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병정들은 클라라의 공격과 마더진저의 채찍에 간단하게 당하고 호프만과 쥐들의 왕 단 둘이서 어느 정도 저지가 되는 전력이었는데, 마더진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호손과 시버가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처럼 이 영화는 한 가지 모순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그게 다른 모순을 발생시키는 개연성에 있어서 엉망의 전개를 보여주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복선들도 모두 무시하는 개연성이 박살나는 모습도 비추죠. 영화 초반부 4개의 왕국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클라라는 기계를 잘 만지는 영리한 아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후 엔진을 조작하여 슈가플럼의 인형으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초반 드로셀마이어의 기계가 거꾸로 가는 걸 고쳐냈다는 복선이나 드로셀마이어가 클라라를 지키기 위해 보낸 부엉이라는 복선은 활용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은 클라라의 동생 프리츠와 유일하게 클라라를 이해해주던 언니 루이스는 그저 곁다리 역할을 지나지 않았죠. 심지어 슈가플럼이 빌런이라는 복선이나 묘사도 배신하기 직전까지 등장하지 않고, 그저 초반에 클라라에게 상냥하게 대해준 마더진저가 왜 퇴출되었는지 애매하게 알려주었다는 복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복선들에서 그치지 않고 이야기는 각 인물들의 서사도 엉망인데, 클라라의 경우 처음 어머니의 선물이 단순한 오르골이라는 데 실망하였는데, 이로 인해 더 이상 어머니가 지킨 이 세계에 미련이 없어졌지만 호프만의 그래도 모두가 기다리잖아요 와 같은 설득에 홀랑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일이 그릇되니까 호프만을 탓하며 너가 왕국에 오자고만 해서 열쇠가 안 넘어갔다, 난 집에 간다고 했다, 자기가 직접 궁전에 돌아오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바로 호프만을 나무라죠.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초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가진 아버지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슬프고 힘들다는 듯이 행동하는 클라라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데, 문제는 그러고 오르골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더니 제대로 된 정신적 성장에 대한 서사나 회상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더니 호프만에게 사과하고 호프만은 이런 사과를 또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클라라를 페미니즘을 녹여낸 캐릭터라고 확신하는 파트인데, 여성은 위대하기에 금방 잘못을 뉘우칠 수 있어 라던가 뛰어난 여성이 하는 사과를 남자는 받아들여야 해 라는 강요로 보였기에 이런 클라라의 서사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연출했어야 하는 장면인가 의구심이 들었죠. 클라라가 그렇게 정신적인 성장을 하고 왕국을 구하는 이유도 어이가 없는 게, 난 엄마의 딸이니까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그 어머니로부터 어떤 정의관이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하였는지 나오지 않기에 10살 여자아이가 드라마 보고 뽕에 취해서 난 조선의 국모다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클라라가 막으려는 슈가플럼도 그 서사가 얄팍하기 그지없는 것이, 배신자라는 복선은 마더진저를 퇴출한 이유를 숨긴다 정도밖에 없던 캐릭터가 갑자기 마리가 우리를 버렸어, 그러니까 복수할 거야, 이 세상을 지배해서 마리의 흔적을 없애고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러고 배신을 하더니 자신을 버린 마리의 딸이 클라라를 죽이려고는 또 하지 않죠. 아동대상 영화이기에 죽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도 최소한 마더진저가 클라라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4개의 왕국에서 쫓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였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슈가플럼을 설득하는 클라라의 논리도 이상한 것이, 넌 버려진 게 아니야, 나한테 모든 걸 맡긴 거야 라고 설득하는데, 애초에 마리가 사망한 것을 이 세계의 정령들과 주민들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가 이 세계를 떠나기 전에 딸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와 같은, 자신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딸인 클라라가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가지도 않았기에, 정령들이나 4개의 왕국에 살던 주민들은 충분히 마리가 자신들을 버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클라라는 이런 부분은 모두 무시하고 갑자기 이기적인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마냥 여왕의 자격을 운운하기 시작하죠. 처음 4개의 왕국이 있는 세계로 온 날 잠자리에서 본 어머니의 회상에서는 4개의 왕국이라는 세계가 있었다, 언젠가는 너도 가봐라 라고만 언급이 되기에 올바른 왕의 자격이나 자질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는 이런 방구 언급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클라라와 슈가플럼의 마지막 대치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 주제는 여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와 백성들을 위하는 게 왕이다 라는 왕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 주제로 등장하죠. 이른내 슈가플럼은 아몰랑 난 버려졌고 여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클라라만의 10살 애새끼 마인드를 가진 빌런이 되어버려 빌런과 주인공 그 모두에게 있어서의 서사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열받는 부분은, 원작을 어중간하게 따라하고 싶었는지 호프만의 서사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쥐를 싫어하는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흐름상 쥐는 그저 마더닌저의 수화 정도로만 등장하는데, 후반부 슈가플럼의 배신자였고 마더닌저가 아군인 것이 판명났음에도 호프만은 쥐에 대한 적개심이 풀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호프만이 호두까기 인형이 아닌 클라라의 기사 호프만으로 등장하였기에 생긴 문제로 보이고, 호두까기 인형 원작에서의 쥐들의 전투와 같은 서사가 없었기에 이가 이상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서사가 엉망인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이어지는데, 마지막 아버지와의 싸움과 화해도 서사가 엉망인 것이, 애초에 이들의 갈등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생긴 가족 간의 공백을 두 사람이 채우기 힘들어하는 것이 메인인데, 4개의 왕국을 구하면서 클라라가 전달한 메시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왕의 자격이었고, 4개의 왕국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은 슈가플럼을 따라가 시계를 통해 현실 세계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구석에 앉아서 혼자 외로워하는 아버지를 본 게 전부였는데, 현실 세계로 돌아온 클라라는 아무런 서사도 없이 갑자기 본인이 먼저 아버지에게 사과하며 아버지도 클라라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두 사람은 화해하는데 성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지
싸우신 것도 아니고 클라라가 정신적으로 성장한 서사는 이와 관련이 없음에도 두 사람은 왜 싸웠는지 이유는 모두 잊은 채 뭐가 미안한지 말하지도 않고 얼렁뚱땅 모든 것이 해결되는 전개로 막을 내리죠. 저는 이런 엉망진창의 서사보다 훨씬 잘 쌓은 호두까기 인형의 서사를 아는데 바로 원피스 드레스로자 편의 퀴로스와 레베카입니다. 과거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퀴로스는 드레스로자의 왕 리쿠의 인정을 받아 군단장이 되어 이후 도플라밍고를 상대하는데 딸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도플라밍고 패밀리에 의해 왕녀를 시해한 죄를 뒤집어쓰고 메다리에 호두까기 인형이 된 그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자신의 딸 레베카를 지키려고 노력하였죠. 이런 호두까기 인형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던 레베카는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을 이유로 왕녀의 자리를 포기하였어야 했음에도 레베카는 왕녀가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를 택하며 인간으로 돌아온 키로스를 호두까기 인형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 사람은 가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는 동화나 발레의 서사와는 상당히 멀어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와 두 사람이 서로를 찾던 서사가 적절하였기에 왕의 자격과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이 영화보다 훨씬 호두까기 인형이란 제목이 어울리는 서사라고 보여지죠. 개인적으로 이 영화도 클라라와 아버지의 상실에 대한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사랑을 제시해야 하기에 완전히 스토리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되죠. 차라리 3명의 정령이 자신들이 진짜 가족이라며 클라라를 설득하고 클라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들을 선택하지만 사실 이들은 클라라를 이 세계에 잡아두고 여왕을 시키려는 것이 목표였다는 설정으로 이를 구하기 위해 클라라의 아버지가 드로셀마이어에게 부탁해 호두까기 인형 호프만의 모습으로 클라라를 도와주며 마더진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주장하며 클라라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서 있던 이상한 개연성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엉이는 클라라의 아버지를 이 세계로 보내기 위해 있었고 슈가플럼을 포함한 3정령이 모두 배신자라는 설정이라면 납득이 되며 클라라를 인형으로 만들어 영원히 이 세계에서 여왕으로 군림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3정령이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도 납득이 되죠. 마더진저는 현실의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며 클라라를 현실 세계로 내보내려고 하며 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3정령은 그녀를 추방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호두까기 인형과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인 클라라는 그를 신뢰하고 호두까기 인형과 속내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하며 3정령을 쓰러뜨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 둘이 화해한다 라는 스토리가 차라리 설득력이 있고 좋아 보입니다. 이처럼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그 개연성과 복선, 인물들의 서사에 있어서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훨씬 좋은 스토리를 쉽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PC에 집착해서인지 모든 것이 어그러진 끔찍한 전개를 보여준 것이 이 영화가 소린소문 없이 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은 훌륭한 발레 공연이 영화 내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디즈니에서 만든 망작에 들어가는 영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쓸데없이 PC한 캐릭터들을 추가하여 괜히 백인 여성 주인공과 흑인 부하라는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버렸고 이를 위해서인지 인물들의 서사, 스토리의 개연성, 전반적으로 깔아둔 복선 그 모든 것에서 하자투성인 영화가 되어버렸죠.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처럼 화제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인 것으로 보일 정도로 처참한 퀄리티의 영화를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디즈니 실사화는 훨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가 이런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이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